요즘 주머니에 누가 제일 두둑하게 돈을 많이 갖고 계신지를 보면 오일머니 회사들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미국 내 쉐일 오일의 생산량을 뭐 향후 5년 이내 2배로 늘린다거나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앉아서 계속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해양 플랜트나 아니면은 이제 오일을 좀 수송하는 그런 마켓에서의 발주가 내년에 되게 큰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 작년에 굉장히 쉬었던 오일 탱커가 올해는 조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닝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바라보면서 11월, 12월에는 열심히 비중을 조금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3년까지 조선업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연말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매크로 얘기, 큰 얘기들 한번 쭉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또 산업 섹터 얘기, 국내 주식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분을 직접 맞이를 하게 되네요. 예, 오늘 조선 섹터, 조선의 국모님이신 엄경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오늘 임시로 어떻게 자리에 앉았는데 네. 국모님을 이렇게 맞이해서 네, 말씀도 반갑습니다. 나눠볼 수 있고 너무 영광입니다. 연구위원님 최근 보면은 조선업계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요. 예, 조선업계 어닝 시즌 분위기도 올해는 다 괜찮은 거죠? 3분기까지는요? 3분기에는 사실 특이사항이 좀 없는 네. 편이었었고요. 저희가 2분기에 워낙 네. 어닝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모아졌던 섹터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처음으로 뭐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 생긴다거나 이런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결론적으로는 지난 분기보다 흑자 전환한 기업이 한 군데 더 생겼죠. 하나오션이 이제 네네. 저희가 흑자 전환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미포조선도 이제 적자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네. 그래서 완성조선 업체들은 이제 조금씩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분기였었던 것 같고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이제 일부 저희가 3분기가 비록 영업일수가 굉장히 모자란 분기이긴 하거든요. 여름에 이제 집중휴가제를 간다거나 이번에 저희가 추석도 9월이었었기 때문에 3분기에 많이 걸려서 영업일수가 많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 업체들에게 저희가 단가가 오른 그런 제품들을 납품을 하는 결과물이 오히려 조선업체보다 기자재 업체에 좀 빨리 나오면서 이익률이 약간 눈에 띄게 좋아지는 업체들이 일부 보이는 그런 분기였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조선업 하면 사실 수주가 얼마나 들어왔냐 이 그쵸. 부분 이제 가장 저희가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사들 보면 수주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네. 같아요. 최근 이제 중동 쪽에서도 그렇고 최근 이렇게 좀 대형으로 아니면 저희가 주목할 만한 수주 소식들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카타르 2차에 대한 계약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HD 현대그룹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렸던 예. 것 같아요. 사이닝 세리머니를 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차 물량에서 현대그룹에 배분된 물량이 한 그냥 10척 내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실계약이 한 17척까지 이루어지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양적인 증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제 2029년까지 인도되는 물량이 거기에 일부 섞여 있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선주는 몰라도 카타르 같은 경우는 29년까지 저희가 계약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취소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리스크가 제한적인 물량에 대해서 조금 길게 잡아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 HD현대그룹이 수주를 받게 되면 카타르 2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대형사가 다 원래 받는 물량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서 수주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유일하게 수주 목표를 조금 잘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었던 하나오션이 최근에 대형 LPG선을 수주를 하면서 단가도 상당히 괜찮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요즘에 전방산업 중에서 굉장히 좋은 업황 중에 하나가 LPG 업황이거든요. 사이즈가 오히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LNG 운임보다 1일 운임이 더 높게 형성된다거나
된다거나 막 이런 정도 수준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이제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모두 다 초과 달성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수주 산업인데 수주 자체의 뉴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수주 물량 굉장히 괜찮고 네.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뭐 말씀하신 대로 실적 거의 다 됐다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내년이 이제 그 걱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사실 그리고 그 조선업종 수주라는 것도 이게 해운사가 이게 좀 상황이 좋아야 해운사가 발주를 많이 줘야 이제 조선업도 좋은 네네. 건데 근데 이제 해운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조선업체들처럼 이렇게 또 마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 네. 어닝 시즌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처참한 좀 네. 그런 결과가 나왔죠. 국내에 있는 상장 해운사들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뭐 이익이 거의 90%대 감소를 보인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제 그 해외에 있는 덴마크의 머스크 같은 회사도 이번에 오션 부분, 그러니까 자기네 전체 사업부 중에서도 이제 컨테이너 해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적자 전환을 하면서 뭐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이거를 바탕으로 배를 발주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방 업체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을 때 저희가 내년의 시황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기엔 지난 2년 넘게 너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에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컨테이너 업계 추산 기준으로는 2년 만에 한 60년치 어닝을 벌었다라고 그 얘기를 정도로요?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적자 전환한 거에 대해서는 뭐 미래의 캐펙스를 줄인다거나 막 이럴 정도의 조정의 그런 현금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이제 특히나 코로나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신규 투자를 별로 안 한 영역의 해운업도 있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실적 그렇게 적자 전환한다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잘 벌고 신규 선박 투자는 지금 아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규 투자가 나오고 있는 데들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잘 돈을 세이브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슬슬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이 해운 전체 시장에서 양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23년보다 24년은 전체 해운 시장을 전방으로 하는 조선 업체들의 고객사들의 상황은 오히려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그 CII 등급이라고 하는 실제로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 측정을 해서 실측치를 바탕으로 나오는 그 등급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게 예상 등급인 것과 실질 등급인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현재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해운 업체들이 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네네. 워낙에 쌓아놓은 현금이 많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장기적으로 뭘 이제 계획을 줄일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재놓은 현금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풀리기를 기대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내년에 이제 그 수주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들어오는, 어떤 쪽에서 잘 들어올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탱커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그 기름, 그 국제 이제 원유 시장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업황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좀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사실 그 이쪽은 어떻습니까? 왜냐면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 내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혹시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 그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뭐 감산을 하고 또 시장에서도 그런 거를 또 원유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하면 탱커선이라든지 그런 뭐 LNG, LPG 이런 것도 좀 약간 위축되는 게 있지 않을까? 수주 같은 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이쪽은 어떻습니까? 요즘 주머니에 누가 제일 두둑하게 돈을 많이 갖고 계신지를 보면 네. 해운업체
못지않게 오일머니들이 정말 역시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원래 이제 그 글로벌 트렌드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화석 연료는 결국에는 약간 이제 침체기로 간다. 이제 피크는 이미 찍었다. 이게 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보편적인 시각이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올해 이 4분기 들어서 이 오일머니 업계에 굉장히 큰 빅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999년에 엑소니 모빌을 인수를 했어요. 그게 네. 지금까지 그쪽 마켓에서 이제 역사적인 빅딜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엑소모빌과 그리고 쉐보론이 석유가스 시추업체를 산 업체도 있고 생산업체를 산 업체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그 원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시추 설비들을 이렇게 헐값에 판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많이 망했다고 하고. 예, 네.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회사들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새롭게 어떠한 시추 스팟에서 저희가 기름을 파기 시작한다라는 건 1, 2년 생산하고 끝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내 쉐일 오일의 생산량을 뭐 향후 5년 이내 2배로 늘린다거나 뭐 이런 계획치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축차적인 감축에 대한 계획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세워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화석연료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약간 스탑 되면서 중기적으로는 조금 전략을 바꾸겠다라고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매년 2%씩 줄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전면 수정한다, 뭐 이런 발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일머니도 저희가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돈이 벌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을 다 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쪽에서 발을 안 뺀 이제 완전 메이저급 오일머니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앉아서 계속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만약에 증산한다거나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송도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생산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양 플랜트나 아니면은 이제 오일을 좀 수송하는 그런 마켓에서의 발주가 내년에 되게 큰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굉장히 쉬었던 오일 탱커가 올해는 조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업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번 이제 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시추 업체들이라든지 한번 정리가 한번 됐고, 네. 그걸 또 이제 인수하고 이제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런 이제 그렇죠.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제 내년에도 그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이제 많이 나오고 활성화되고 이런 게 이제 조선업 수주 같은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네.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저희가 이제 연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갔는데 뭐 여러 가지 시장에 좀 이슈가 있어요. 물론 조선업이라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업황이 휙휙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어떤 업종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투자자들은 다른 때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연말 조선업종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올해만 딱 보면 한 4월부터 7월 정도까지는 네. 이제 단순히 어닝 기대 반감, 그리고 수주가 잘 나온다는 것에 대한 정말 그 업종에 대한 펀더멘탈을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네. 그 뒤로 마켓도 마켓이었지만 조선 업종도 수급적인 이슈나 이제 그런 기업의 펀더멘탈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 변동성이 훨씬 심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 유상증자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유상 신주를 받는 거에 대한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이제 기존에 많이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고 있었던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뭐 일부 업체의 MSCI 지수 편입에 의해서 굉장히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가 쑥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3분기 어닝 시즌은 어닝 시즌으로서의 매력도 2분기 대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을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켜보시고 계시기에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네. 올해 수주 목표를 세웠으면 올해 장사는 올해까지만 하고 또 끝이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의 그 영업에 대한 부분의 적극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라는 시각이었었는데요. 내년 일단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닝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3분기, 4분기 실적만 해도 그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 주가도 조정 많이 받았고 예, 내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4년에 대한 뭐 마켓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또 이제 수주 목표를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아마 수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적극성을 띌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바라보면서 11월, 12월에는 열심히 비중을 조금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절대 이 업종 자체가 단기적인 업황을 뭐 크게 변화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막 두세 달 만에 꼭 결판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지 말고요. 내년에 저희가 어닝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게 이제 일단 상반기 말미에 한번 어떻게 할까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때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꾸준하게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 베타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업체는 기자재 업체들이 훨씬 더 네. 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오버 수익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기자재 업체를 꼭 집어서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사실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제 한번 이제 네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나오고 네. 뭐 어저께도 엊그저께죠. 이제 그 대통령도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요. 사실 이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공매도들이 좀 잔고가 좀 많이 있었던 종목들이 좀 이제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그러는데요. 그 조선업종 중에서는 좀 공매도 금지에 좀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영향이 좀 있는 업종 그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금지가 딱 된 당시에 저희가 네. 대차 잔고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포조선과 그리고 하나오션 이렇게 네네. 두 군데였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마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단가가 이제 거의 2만 원대 수준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존 주가 대비해서 빠질 게 워낙 명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차 공매도가 많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이번에도 흑자 전환을 못했죠. 그래서 어닝에 대해서 이제 하락 베팅을 좀 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은 두 업체가 가장 주가 상승률이 컸던 것으로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되고 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움직임이 첫째 날 많이 뛰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도 계속 유지가 잘 안 됐잖아요. 그쵸. 결국에 펀더멘탈 안 바뀌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결론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사실 섹터 전체가 이 2분기 말미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아 있던 상황이라서 조금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고 많이 편하게들 생각을 하고 계셨던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싼 거를 사서 더 많이 내년에 상승 여력을 보자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시각이긴 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의 수급 조치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 시청자 채팅창에도 보면은요, 조선 말고 한국전이 살 게 없다. 이런 의견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그 경쟁력이라든지 이 수준이 굉장히 높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큰데요. 또 정부가 또 조선업에 7,100억 투자해서 이게 좀 육성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뭉뚱그려서 여쭤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네. 7,100억이 뭐 이렇게 큰 돈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저도 사실 그래서 들었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이 한국 조선 업체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약간 정부가 손가락을 얹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선박 시장을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시키려면 선박 금융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해운이나 조선의 사이즈 대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떨어지는 편에 해당이 네. 됩니다. 중국이 뭐 아무리 양적으로 컸다라고들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 이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대량 발주를 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금융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적극성을 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상위 업체로 많이 또 인력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요즘에 중형 업체들의 그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주려면 대형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해주지만 중형 업체에게 기간을 더 벌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턴어라운드를 해도 속도가 느리고 네.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원책을 잘 구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산업 경쟁력을 잘 가져가려고 한다면 좀 고르게 그리고 그들의 실정에 맞게 이제 똑같이 칼처럼 잘라가지고 언제까지 지원해주고 언제까지 안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고 일단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문을 드렸는데 현답을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엄경 위원님 모셔서 조선업에 대해서 현재 이제 업황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까지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업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3년까지 조선업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연말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그렇게 지금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 잘 안 드리거든요. 그렇죠. 좀 네.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24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선 저희는 좀 마음이 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좀 대비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1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 10년 넘게 투자를 하시면서 몸에 살이가 많이 생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내년까지 좀 해서 좋은 수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 내 관심 바뀌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끄집어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진행으로는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만 저기 부조정실이나 제 스튜디오 뒤에서 제가 생방송 네네. 때 지난번에 몇 번 말씀하셨던 거 생각을 해보면 3분기 들어오고 이럴 때는 지금이 뭐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안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지금 뭐 좋습니다, 뭐 들어가기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었는데 또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저도 한번 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